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실상 썩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언론 뉴스가 나오냐면 집값 폭등 경고 나왔다, 뭐가 대안이다 이러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언론 뉴스입니다. 이제 뉴스라고 얘기해도 안 되죠. 그냥 광고라고 해야죠. 뉴스가 아니라 대놓고 광고하는 수작질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집값을 무리하게 빚내서 사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사면 그들 입장에서는 건설사도 좋고 금융권도 좋고, 또 정치권들은 빚쟁이가 된 이제 자기들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한심한 개돼지들이 탄생하는 거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빚을 내면은 전 금융권과 전 이제 업계에다가 그 빚을 낸 사람들의 이제 각종 정보들을 다 공개해 버리는 거죠. 카드 사용 내역이든 아니면 출신 학교든 건강 상태든 모든 정보들을 다 공개시켜서 꼼짝달싹 못하게끔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라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함부로 빚져서는 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빚을 내는 행위 자체는 간단합니다. 은행에 가서 약정된 이유를 확인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대출을 낼 건지 정하고, 그리고 서명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약정된 금액을 매달 정해져 있는 날짜에 금액을 채워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죠. 근데 그 간단한 일이 평생의 삶을 이렇게 올가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빚낸다라는 행위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 전반을 아주 휴식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잔소리처럼 해도 아직 철 모르는 인생들은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왜 빚내 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 가지고 대출 5억 내 가지고 8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이 16억이 되면 어떻게 되냐. 대출 5억 빼면은 8억에서 5억 빼면 3억, 그리고 16억에서 5억 빼면 11억, 3억이 11억이 되는 거의 한 원금 기준으로 한 4배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건데 왜 5억을 대출 받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들은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냥 완전 개소리죠. 왜냐, 8억이 16억이 된다라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말할 때는 금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20년 30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 거고, 이제 명목 가격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감정 가격이 그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사줘야 그 거래가 성사되는 거고, 자기 통장에 돈이 꽂혀야, 그래야 이제 이익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8억이 16억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팔지도 않았고 그냥 평가 금액만 16억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분은 좋지만 여전히 그 5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그냥 평가 금액만 좀 더 업이 됐기 때문에 기분만 좋고 신나지만 그거는 계속 따져봐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의 실제 생활은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되려 더 환상이 깊어져서 16억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제네시스 계약하고 유럽 여행 가고 이래저래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며 빚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빚내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대출금리 2%든 1%든 간에 원금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됩니다. 이자가 되게 적다라는 건데, 이자가 적어도 원금 갚는 게 참 쉽지 않죠. 뭐 원리금으로 해서 매달 꼬박꼬박 내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이고 그래도 빚은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10년 20년이란 기간이 평상시 때 10년 20년은 금방 지나간다지만 빚 내면서 갚는 10년 20년은 매우 우울하고 매우 괴롭습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빚 안 내고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을 넣든 고비당 우량주를 사든 아니면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든 해놓으면 이제 매달이 됐건 분기가 됐건 1년에 한 번이 됐건 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득이 생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괜찮은 삶이고, 뭐
욕심 부리고 크게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이 힘든 일인 거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두고 봐야 됩니다. 잘 따져 봐야 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사력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최대한 서두르지 않고 심사숙고하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사는 게 훨씬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해봅니다. 좀 사는 게 좀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지루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 현실이 매우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삶을 잘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잘 궁리하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빚내고 집 사는 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거다. 정말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삶이 갖춰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잘 따지면서 살아가야죠.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잘 궁리하고 잘 따지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지내야겠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기업의 CEO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 1억 2억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15억짜리 집 사는데 연봉 2억 5천 3억 5천 받는 이제 대기업 임원들도 쉽게 못 삽니다. 왜 못 사겠습니까? 뭐 현금 가동 능력, 뭐 생활비, 그리고 원리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내야 되는 원리금 이런 거 따지면 쉽게 그걸 부담하면서 수십 년을 못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임원이라서 월에 8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겠지만 그거 받아가지고 뭐 15억짜리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안 되냐 따지면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300만원 400만원 원리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사는 게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빚내 가지고 집 사는 걸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 100 이하가 됐을 때 그때 천천히 요모조모 따져보고 다 고려한 뒤에 살지 말지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사는 건 아주 천천히 결정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